소화기 질환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진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흔한 병이지만 정확한 진단이 뒷받침되어야만 치료가 가능한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그중 최근에는 식습관의 서구화로 크론병과 같은 소장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위장과 대장에 비해 검사와 진단이 어려웠던 소장 질환은 캡슐 내시경 시행으로 한층 쉬워졌습니다. 소장에는 위장, 대장과 같이 밀환, 궤양 같은 염증성 병변, 용종과 같은 종양성 질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및 대장과는 다르게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상 증상이 비특정이며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내시경적 접근이 어려워 소장 질환의 진단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소장에는 소장 점막이 헐어 있는 상태인 밀환부터 크론병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위장, 대장에 비해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애매모호해 일반인에게는 더욱 소장 질환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적은데요. 소장 질환은 원인 또한 단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장 질환의 원인을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하여 항혈수판 제제를 복용하거나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통증으로 진통제 같은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이런 약제로 인한 밀환이나 궤양 같은 염증성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 질환의 증상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불량, 복통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상세불명의 빈혈 또는 체중 감소 같은 경고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소화기관의 길이는 약 9m 정도로 그중 위와 대장 사이에 있는 소장이 무려 5에서 7m 정도의 길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장은 길이가 길고 복강 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으로는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길이가 긴 소장은 대중화되어 있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으로는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캡슐 내시경이 도입되면서 소장 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한층 용이해졌습니다. 위 및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로는 진단이 어려웠던 원인 모를 소장 질환에 최근에 개발되어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캡슐 내시경이 있습니다. 이 검사법은 비침습적이고 전 소장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에 발생하는 여러 질환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검사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세불명의 위장간 출혈, 원인불명의 반복적인 복통이나 빈혈이 있는 경우, 크론병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나 포이츠 예거 증후군, 소장 종양과 같은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소염 진통제에 의한 소장 점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만성 설사들이 지속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캡슐 내의 소형 카메라가 소장 점막을 촬영하기에 일반 내시경 접근이 어려웠던 소장 검사에 효과적입니다. 일반 내시경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소장 검사에 유용한 캡슐 내시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상세불명의 위장관 출혈, 원인불명의 반복적인 복통이나 빈혈, 크론병,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포이츠 예거 증후군, 소장 종양 등의 경과 관찰, 소염 진통제에 의한 소장 점막 손상, 만성 설사 등인데요.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캡슐 내의 소형 카메라가 소화기 내부를 촬영하기에 일반 내시경 접근이 어려웠던 소장 검사의 안성맞춤이라는 평입니다. 캡슐 내시경을 시행한 경우 약 60에서 70% 정도에서 병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세불명의 위장관 출혈에 있어서 위 및 대장 검사 내시경에서 음성일 경우 다음 검사법으로 우선적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캡슐 내시경은 2.5cm 크기의 약간 큰 비타민 알약만한 크기의 캡슐을 삼켜 검사를 시행하기에 일반 내시경 검사와 같은 고통이나 불편감이 없는 비침습적인 검사법입니다. 게다가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큰 비타민 알약만한 크기의 캡슐을 삼켜 검사를 시행하기에 일반 내시경에 비해 고통과 불쾌감이 적은 캡슐 내시경은 복용 약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준비 과정 또한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준비는 대장내시경처럼 장 정결을 위한 전처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용하는 약제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 정결을 시행한 후에 초소형 카메라와 배터리 그리고 송신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캡슐을 삼키게 되고 지속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휴대용 저장 장치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전송된 영상을 판독하고 병본을 확인해 소장 질환에 대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캡슐 내시경은 복용 후 하루나 이틀 뒤에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촬영된 영상은 휴대용 저장 장치로 전송되므로 캡슐은 수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캡슐의 배출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캡슐 내시경의 가장 큰 합병증은 캡슐의 저류입니다. 즉 캡슐 내시경이 장에서 배출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수술에 의한 장 유착 때문에 장 폐색이 의심되는 경우나 장위 협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행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캡슐 내시경을 받으면 위내시경은 받을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캡슐 내시경의 식도, 위, 십이장도 촬영하지만 일반적인 위 내시경 검사와는 검사 방법이 다르고 이들 부위를 100% 완벽히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내시경 검사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캡슐 내시경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상세불명의 위장관 출혈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환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크론병과 같은 기타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8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찾아오는 소장 질환을 환자 입장에서는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서구화된 식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음주를 삼가하시고 흡연을 피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비타민 알약보다 조금 큰 캡슐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소장 구석구석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발달된 의료기술보다 금연, 운동, 건강한 식단과 같은 본인 스스로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